바로 어제 이재명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발표로 인해서 많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아파트 매수도 다시 알아볼. 해능 CC, 과천 경마장, 방차사 등 착공 시기를 앞당겨 속도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 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왜 배제를 했느냐라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협의가 문제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이 부동산 공급 대책 하는데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적인 협력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좀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추가 공급지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되는 규모는 사실상 1,000호죠, 1,000호. 27,000호를 공급한다고 그 부지를 결정해서 어제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안에 공급되는 거는 1,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협의했다면 그러면 뭐 1,000호보다 더 많이 내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용산만 해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가 진단한 것과 정부가 진단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도심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도심 재개발 해봤자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2009년까지는 뭐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가 협력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린벨트는 상당 부분 훼손됐고 더 이상 훼손하는 경우에 네. 미래 세대의 자산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다른 식의 방식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얘기 좀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기 못하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도심 재개발 충분히 용적률 높이고 이주자 지원 대출을 강화함으로써
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대책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일단 이재명 정부는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무려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숫자 노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노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공급 물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임기 내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숫자만 복잡하게 부풀려서 숫자 노름하고 있고 뭐 장난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도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대책 없이 물량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여당 내에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정부는 후속 공급 대책도 지금 계속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발표하자마자 일부 발표만 듣고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어제 왜 서울시는 1,000호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 서울시의 공급 대책의 대부분의 권한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1,000호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 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약간은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본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전혀 대안도 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네.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서 꽤 많이 어제 발표에서 선회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정부의 그 규제 완화 의지가 확실히 보였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서울시에 더 많은 양질의 뭐 아파트, 양질의 주거지 그리고 뭐 비아파트라도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네. 그냥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속내가 다 뻔하게 너무 보인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 땅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안타까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어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응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주거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아까 뭐 공급 대책을 말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지금 영혼까지 오죽하면 끌어당긴다고 하고 지금 내놓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의문도 들어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용산 이게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짓자는 게 아니라 네. 이 택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늦춰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 정원이 있으니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땐 언제 공급되겠어 싶은 우려가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줬다가는 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떤 화요? 지금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 방향성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거주 네.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일종의 그 투기 수요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지금 네. 살던 집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데다가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원래 본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은 새로운 전월세 수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양도세, 보유세를 다 같이 올리려는 어떤 세제 기조까지 함께하고 네, 네.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고. 네, 잠시만요. 지금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공급책은 엄연히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세제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공급책에 대한 협조 여부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협조 여부 자체가 네.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인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안 했죠.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저도 자주 가는 데지만 네.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나 어린애들이 주말에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뭐 수십 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아파트를 이 서울의 중앙에다가 만들어버리면 서울시의 어떤 조경 차원에서 굉장히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업무지구 말고 다른 쪽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 대책을 아예 바꿔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손봐서 네. 다시 공급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 것이고 네네. 정부는 지금 그 말을 무시하고 네. 계속해서 뭐 1년에 150만 호, 정부 기간 내 150만 호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인 것입니다.